안녕하세요. 다이어트만 연구하는 다이어트 연구소 소장 강병수입니다. 다이트하니언 천안점 대표원장 손지영입니다. 소장님, 지난번에는 다이트하니언과 당뇨에 관련된 논문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치료가 어려운 케이스들을 확인해 볼까 봐요. 사실 당뇨 환자분들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성인병을 동반한 비만 환자분들은 정말 많이 오시잖아요. 오늘 말씀드린 환자분들은 조금 더 세심한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분들에게도 한의학적인 다이어트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생존율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암은 여전히 우리에게 무서운 질병입니다. 전 세계 여성들에게 가장 흔한 암은 바로 유방암입니다. 유방암은 다행히도 비교적 생존율은 좀 높은 암이지만 항호르몬 치료가 동반되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하기도 쉬워요. 사실 호르몬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비만을 방치하면 재발률이 30에서 50% 정도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꼭 체중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트하니언에서는 타목식펜 치료를 받으면서 체중 감량을 위한 한약 치료를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어요. 다이탄 복용과 함께 저탄수화물 식단 복용을 함께 병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체중은 4.7kg, BMI는 평균 1.7 정도 감소했어요. 체중 변화도 유의미했는데 더욱 중요한 건 근육량 손실이 없었고 이상 반응이 굉장히 경미했습니다. 그래서 타목시펜 치료를 하고 있는 유방암 생존자 분들이 선택을 하기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라는 걸 확인했어요. 사실 암도 이겨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체중 감량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좋은 결과를 보여주셔서 제가 다 뿌듯했던 연구 결과였습니다. 여성에게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 암이 유방암이었다면 선진국에서 비교적 유병률이 높은 병이 있습니다. 바로 염증성 장질환인데요. 염증성 장질환은 위장관의 염증과 궤양이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면역 매개 질환입니다. 대표적으로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 있죠. 국내에서도 2019년 약 7만 명에서 2023년 약 9만 2천 명으로 5년 사이에 30%나 증가했어요. 사실 평소에 조금만 배가 아파도 너무 괴로운데 만성적인 장질환이라니 생각만 해도 제 배가 살살 아파오는 것 같아요. 이러한 염증성 장질환 환자는 영양 결핍과 체중 감소가 사실 흔해요. 그래도 반대로 비만인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치료제인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같은 항염증제가 체중 증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식단 조절이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한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게도 체중 조절은 꼭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이트하니언에서는 해당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약 치료와 저탄수화물 식단을 병행하여 60일간 치료 효과를 관찰했어요. 관찰한 결과 체중은 평균 5kg 정도 감소했고 BMI는 1.8 감소, 체지방량은 4.4kg 감소, 체지방률은 3.7% 감소를 보였어요. 효과적인 비만 치료 결과를 보여준 거죠. 더불어서 염증성 장질환 증상도 호전되는 결과도 보였습니다. 배변 횟수가 정상화되고 혈변, 설사, 변비 완화 등의 효과가 있었고 한 분은 실제로 아예 염증성 장질환 약물 치료를 중단하셨다고 해요. 박수를 한번 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연구 결과가 유의미한 점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한 국내 최초의 장기간 실증적인 한의학 연구 결과라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진행하실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이분들은 다이어트를 정말 꼭 하셔야 합니다. 누구냐면요, 바로 자가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을 동반한 비만 환자분들이에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최근 10년간 환자 수가 72% 증가할 정도로 증가 추세가 빠른 질환인데요. 그런데 비만은 류마티스 관절염 발병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미 진단을 받은 분들의 경우에 치료 반응률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꼭 체중 조절이 필요한 질환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분들은 체중 감소와 함께 염증 조절 및 전신 건강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염증을 줄이기 위한 지중해식 식단을 적용하기도 하고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저강도 운동도 병행하기도 해요. 하지만 아무래도 류마티스 환자분들은 신체 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약 치료를 시행하면 환자분이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서 관절의 통증을 겪지 않고 좀 더 편안하게 체중 감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이트하니언에서는 90일간 한약과 식단 조절을 병행한 결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동반한 비만 환자분들이 평균 6.7kg 감량에 성공하셨고 BMI는 2.6, 체지방량은
5.5kg, 체지방률은 4.2%가 감소해서 유의미하게 감량에 성공하셨어요. 특히 수축기 혈압도 10일 정도 낮아져서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개선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최근에 제 환자분이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비만 환자분이 계시거든요. 감량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스테로이드제와 진통제의 사용 횟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한 결과입니다. 이 연구는 다이어트한의원에서 체중 조절을 통해 자가 면역 질환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유의미한 연구였다고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은 아니지만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주제에 관한 논문입니다. 팔뚝살만 빼고 싶던 분들 혹은 뱃살만 빼고 싶다는 분들은 이 연구를 주목을 해주세요. 바로 국소지방 약침에 관한 논문인데요. 이 연구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 한의원들 데이터까지 취합한 다기관 공동 연구입니다. 사실 국소지방 약침은 생소하신 분들도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국소지방 약침은 한방에서 국소 부위의 지방을 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주사인데요. 체지방이 과도하게 쌓인 국소 부위에 시술을 하면 체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그런 국소 비만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약 치료와 함께 국소지방 약침을 병행한 분, 그리고 국소지방 약침을 하지 않고 한약 치료만 시행한 분, 이렇게 두 그룹을 대조를 해서 약침의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실제로 국소지방 약침을 함께 병행한 환자분들의 체중 감량을 살펴보면 체중은 마이너스 6.5%, BMI는 마이너스 6.2%, 특히 체지방량은 마이너스 4.2kg, 체지방률은 마이너스 3.2% 감소로 한약만 단독으로 치료하신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큰 효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국소지방 약침을 병행한 분들의 근육량 보존이 더 뛰어났다는 점이에요. 사실 체중 감량의 핵심은 얼마나 근육을 잘 지키고 지방 위주로 감량을 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체중계 숫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탄력 있게 국소지방을 줄이고 싶은 환자분들은 한약과 함께 국소지방 약침을 병행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특히 요즘 유행하는 주사들이 근육량 감소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연구는 골격근량 보존 효과를 보인 연구라서 더욱 의의가 있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수질환 동반 환자분들의 한의 비만 치료에 대해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병에 걸릴 수 있지만 이를 잘 회복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맞아요, 원장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나는 아파서 안 빠질 거야, 나는 이런 질병 때문에 다이어트가 어려워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건강을 회복하면서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계속해서 찾아볼 테니까 함께 멈추지 않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도 다이어트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줄 다양한 연구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굿바이 다이어트.